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요즘 참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쵸? DJ의 그 자택과 관련된 문제, 그거를 이제 또 팔겠다라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뭐 여러 사람들이 내가 DJ의 어떤 그 적자이다라고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이 지금 자택만큼은 팔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사실상 이미 뭐 팔린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자기들이 뭐 해결하겠다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같은 인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사비 전체를 다 내놓아서라도 반드시 그거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6억 정도를 내놓겠다라고 해요. 박지원이 갖고 있는 전체 뭐 돈이 6억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은 또 빼놓고 주식은 또 빼놓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원걸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 한두 번 논의가 됐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내가 상속세나 이런 거 낼 수가 없어서 세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를 막겠다라고 하니까 황당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민주당한테 DJ라고 하는 존재도 그냥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필요했었을 때 DJ 정신이나 뭐다 이딴 거나 꺼내 드는 것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 대선 기간 때 얼마나 DJ 정신을 갖다 들먹거렸습니까? 도대체 어떤 측면을 봐야지 이재명과 DJ 정신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뭐 최소한 우리가 김대중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뭐 민주주의를 뭐 이룩했다. 그거랑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DJ의 어떤 그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면으로 파괴하는 게 지금 이재명인데. 아마 지금 무덤에서도 막 통곡하고 계실 것 같아요. DJ가 어떻게 저런 놈이 지금 민주당의 당수가 돼가지고 민주당을 이끌고 있냐고. DJ뿐만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정동영이나 추미애 같은 인간들이 모욕을 주고 사실상 탄핵을 주도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당사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딱 걸어놓고 그 뭐 기념사진이나 찍고 앉아있고 얼마나 역겹고 추잡스럽습니까?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망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정치인 망자도 이용해 먹는 것이고 일반 시민 망자도 이용해 먹는 거. 오로지 진짜 이런 망자의 정치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그냥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엉망진창인 민주당을 회복시키고 그나마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딸이라고 하는 집단에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얘네들은 뭐 사이비 종교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개딸들한테 진실이 이거다 진리가 이거다 이재명의 실체를 어떻게 깨우쳐 주겠습니까? 남아있는 유일한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법질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정리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순일이 됐거나 김명수가 됐거나 그런 잡스러운 인간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던 것이고 다시 한번 이제 그로부터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 정권 교체까지 되고 조희대 지금 대법관을 통한 사법부가 정상화가 되어 있는 지금 시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3명에 대한 대법관이 추가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새로운 진영을 갖추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3명의 지금 임명이 된 대법관 전부 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요. 자, 일단 어떤 분들이 취임을 했냐?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3분의 대법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박영재, 노경필, 이수견 3명의 지금 후보자였던 분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대법관으로 취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분의 공통사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이다. 법관의 입장에서 대법관의 입장에서 중도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그 이념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중도고 법치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뭐 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세계관인 거기 때문에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의 이제 어떤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는 거는 삐꾼 거죠, 그렇죠? 대법관인데도 중도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마 그냥 언론사들이 판결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보수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노경필 후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대법관 되신 분은 이미 그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경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데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뭡니까? 특정한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사법부를 저해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것, 지연시키는 것. 정확하게 바로 이재명과 이화영 같은 이런 잡스러운 인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사법부를 갖다가 방해하고 검찰 수사기관을 갖다가 방해하고 이화영 같은 경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민주당 나 덕분에 내가 그 대속함으로써 배치단 거 아니냐. 이딴 소리나 짓거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그게 바로 이화영의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끝끝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대북 송금 문제 그거를 끝끝내 신진우 부장판사에서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그 대장동이랑 같이 병합을 시키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그거 기각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노경필 대법관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영재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아예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딱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워낙에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워낙에 우리가 이재명 케이스에서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박영재 대법관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제 세 분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법치에 있어서는 상식적이고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됨으로써 사실상 지금의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더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밀려있는 재판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조국의 케이스가 있죠. 그렇죠? 조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3부에서 재배당 없이 심리를 지금 이어갈 그런 지금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재판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뭐라고 또 밝혔습니까?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도 조국혁신당이 도전하겠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재보궐선거 참여 이런 것들을 주요한 변곡점으로 본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변곡점이 됐거나 곡점이 됐거나 그냥 뭐 곡소리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애당초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10월 달에 지금 재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니냐고요. 진즉의 조국에 대해 가지고 사법정의가 아까 전에 이제 박영재 대법관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뢰가 있었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은 벌써 어떻게 돼 있었어야 됩니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구속이 됐어야 되겠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이니까. 1, 2심에서 싹 다 유죄 실형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2심에서까지도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월달 재보궐선거까지도 도전하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재보궐선거에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맏형으로 그렇게 자칭하면서 지칭하면서 따르고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는 거다 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교육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교육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나이대가 사실상 사상과 이념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그 교육감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떤 식의 사상을 가지고 교육의 체계를 이끌어가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 주자가 조희연입니다. 조희연 같은 경우는 해직 교사를 특채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유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1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었고 2심에서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1, 2심에서 싹 다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아직까지도 조희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가지고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코미디죠, 그쵸? 근데 이 인간이 또 이번에 뭐를 신청을 했는지를 보니까 자기에 대한 직권남용죄 그게 1심과 2심에서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헌재에다가 위헌 심판 청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코미디죠, 그쵸? 자, 이게 만약에 위헌 그 심판 신청을 헌재에서 받아들여 주게 된다면은 이게 헌재 결정 전까지는 재판 결과가 또 늦춰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조 의원도 그렇고 대가리 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재판 결과를 늦출 수 있냐? 이 지금 잔머리 굴리고 꼼수 부리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육감으로서 임기를 채우겠다. 이 지금 심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결정에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냐고요. 좋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이 그 하려는 1년이 당하기 전까지는 재판 자체가 이게 스톱이 되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또 2, 3년이 걸리게 되겠고 이 인간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2026년도까지입니다. 지금이 2024년도 8월 달 아닙니까? 8월이니까 1년, 2년만 한다면 임기를 충분히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꼼수를 써가지고 저렇게 헌재에다가 위헌 심판 청구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조국 같은 경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강욱 같은 경우도 집 앞에다가 그 무슨 뭐 우편물 왔다라고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냐고요. 세 명의 이제 대법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박영재, 노경필, 이수견 세 명의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들이 임명이 됐고 특히나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신속한 재판 그것이 공정과 신뢰의 첫 단계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낸 만큼 이재명에 대한 재판, 조국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